자, 이번 시간에는 학생부 기반 면접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학생부 기반 면접이 결국 모든 MMI 면접에서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는 학생부 기반 면접을 보통 일반 그 재심은 면접 또는 다른 면접반과 달리 20분씩을 투자해서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역시 대학별 면접 요강이라든가 면접 방법론에 대해서는 따로 역시 편제를 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학생부 기반 면접에서 무엇을 물어보는지, 역시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지원 동기입니다. 그러나 지원 동기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방법도 있는데, 실제로는 왜 의사가 되려고 하죠? 다른 직업이 많은데 또 학생의 전공으로 봤을 때는 공대가 맞겠는데, 또 다른 측면으로는 이런 겁니다. 학생이 예를 들어서 영재고나 과학고를 갔는데 왜 의대를 가려고 하지? 이런 질문들. 동시에 학생 같은 경우는 일종의 이제 특히 이제 지역 균형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의사만이 꼭 지역에 공헌할 수 있는 방법인가? 이렇게 질문이 들어올 수 있죠. 실제 그렇습니다. 동시에 또 우리가 물론 이제 그 수도권 또는 이제 비수도권 학생과의 관계에 차별하고 이런 건 없는데요. 대신 이럴 수는 있습니다. 학생은 계속해서 특정 지역에 살았는데 왜 이 학교에 굳이 여러 가지 비용을 들이고 오려고 하지? 이런 질문도 사실은 드물지만 하기도 합니다. 그게 불이익을 주려고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닌데 답변의 방법에 따라서는 불이익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바로 지원 동기와 관련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지원 동기 질문이 그냥 지원 동기가 뭐예요? 라고 하는 거라고 좀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이 분명히 적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서류 기반 면접이 이제 모든 학교에서는 다 있습니다. 면접을 하는 학교에서는 서류 기반 면접이 없을 수가 없죠. 선생님, 근데 사실은 재심은 면접이라고 있던데요. 제가 어서 들으니까 그거는 서류를 아예 안 물어본다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재심은 면접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사실상 서류 기반을 같이 해서 물어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대학별 면접 파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재심은 면접 속에 있는 공동체에 대한 정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공동체 정신에 맞추어서 그에 맞춰서 너는 학생은 지원자는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지? 이렇게 확인해 들어갑니다. 자, 이 공부를 좀 많이 하고 또 경험이 많은 사람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각종 역량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고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하소란 표현은 그렇지만 지원자 입장에서는 그 고수가 뭘 요구하는지를 모르고 들어가면 바로 당합니다. 당한다는 것은 결과가 아름답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 할 수 있을까? 자,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채점을 하고 문제를 내지? 평가를 하지?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그거를 잘 할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공 적합성이라고 그러죠. 자, 많이는 들어봤을 거예요. 자, 적합하다는 거 딱 거기에 맞다요. 적합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끔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현장에서 우리 학생들 지도하다 보면 저는 사실 뭐 이 의대를 가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제 상담 현장이야. 의대를 가려고 하려는데 그냥 솔직하게 그냥 성적이 좋고 하니까 주변에서 의대를 가는 걸 권해서 의대를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부라든가 이 서류가 좀 이렇게 안 맞는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그런데 성적은 확실히 좋아요. 그런데 사실은 대다수 의대에서 면접 평가에서로서 여러 가지를 나열해 놨지만 실제 가장 사실 높게 보는 건 교과 성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불이라고 그러잖아요. 90% 컷, 뭐
70% 컷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거기에서 실제로 보는 거는 성적입니다. 그리고 정시라고 하더라도 뭐 정시 면접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뭐 정시 면접한 학교는 많지는 않지만요. 어쨌든 결론은 뭐 상위 거의 1, 2, 3%? 뭐 넓게는 뭐 4, 5%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정시라 할지라도요. 그렇기 때문에 논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결론적으로 학업 능력이 우월하지 않으면 의대에서 버티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걸 가장 많이 봅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어떤 수시 전형의 가장 포인트 중에 하나가 사실 활동 우수성, 발전 가능성을 체크해 내겠다는 것이고, 그거를 서류만 보고도 사실 정확하게 안 되기 때문에 면접을 보는 거고요. 그러면 활동 우수성은 잘 아시겠지만 진로 활동이라든가 장애 체험 활동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이 이제 세부 특기 사항이랄까, 그다음에 행동 발달 상황, 여기서 이제 선생님들이 표현해 주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뭐 자기소개서를 내는 전형 같으면 자기소개서에서 그 부분을 좀 더 강조하고 싶다면 특정 부분을 뽑아서 하면 되지만, 자기소개서가 또 폐지되는 추세이고 사실 없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 진로활동 문제라든가 탐구노력 실천 과정이 가설을 어떻게 섞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전개를 했고,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으며, 이 연구의 한계는 어땠으며,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걸 찾아봤고, 어떤 토론했고, 어떤 질문했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요게 바로 실천적 과정이고, 이 부분이 잘 됐을 때 활동 우수성이 높다, 또는 이 친구 뽑을만 하다. 사실 다 연결돼요. 그래서 뽑을만 하다는 발전 가능성으로 넘어가게 되지. 그리고 발전 가능성에서 결국은 또 무엇도 보냐면 이 친구가 대학에 와서, 또는 원래 의사가 되고자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의사가 될 만하고 대학에서 친구들과 또는 교수와 또 다른 학교와 또 다른 지역 밖 공동체와 잘 교류할 수 있고 거기에 잘 녹아 들어갈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체크하겠다는 게 우리가 표현할 때 발전 가능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표현해 내려고 하는 거.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거 어떻게 질문해요? 이거죠. 야, 너가 보니까, 지원자 너가 보니까 이 부분을 한 것 같아. 그런데 거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지? 거기서 무엇을 느꼈지 하면 사실 친구들이 자기가 한 것보다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포장을 잘 해놔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의 써놓은 그 어휘 자체를 물어보는 것보다는 그 내용이 정말로 얘가 정말 자기가 느끼고 주도해서 했는지, 그리고 이 친구가 그 정도의 사고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판단해서 얘를 뽑았을 때 괜찮을까? 이게 발전 가능성이고, 또 얘가 정말 고등학교 생활 열심히 했네? 활동 우수성이고, 대학 공부 기본적으로 잘 하겠네? 중간에 의대를 포기하려고 마음을 안 먹겠네? 이게 전공 적합성이거든. 그래서 이 부분을 체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원 동기 답변의 과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중요한 게 가치관입니다. 자, 여러분이 보면 의사라는 직업 자체를 강조해버리면 안 돼요. 그거는 직업이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원 동기 첫 마디는 저는 꼭 의과대 학생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좋은 답변이 아니고, 그런 친구가 의대 초창기 면접에서는 가끔 붙었어요. 그러나 가면 갈수록 그런 친구는 탈락 확률이 높고 실제 붙는 경우가 드뭅니다. 반드시 가치관이 들어와야 돼요. 저는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 또는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어떤 역량을, 특히 수학과학적 역량이 높습니다. 전문성이라는 거는 지금 의사가 안 된다고 어떤 전문성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수학과학적 사고가 특히 높아서 대학교 와서도 열심히 할 수 있고 의대 전 과정을 잘 마스터해낼 수 있습니다. 이게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가치관의 문제이고, 그 구체적인 노력 과정이 역시 연결이 되죠. 그러면서 봉사활동을 하고 어떤 문제를 보더라도
단순히 점수 따기에서 문제를 보고 어떤 수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이 친구가 어떠한 고민을 했는지, 저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의료 혜택이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고, 그 부분에 따라서 저는 앞으로 그 글로벌 봉사활동을 하는 의사가 되고 싶다, 또는 지식을 나누고 내가 받은 사회적 혜택을 다시 돌려주겠다, 이와 같은 가치관과 노력 과정과 고민들이 미래 계획 전부 연동돼서 한꺼번에 나타날 때 합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지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단순히 애들이 제가 이제 자소서를 개입하는 경우도 있고, 개입하지 않고 이제 이미 다른 데서 어느 정도 이렇게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접하다 보면. 그랬을 때 이것들이 체계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 부분은 면접에서 정확하게 이게 연동돼서 연결이 되지 않으면 반드시 감점이 되고, 여러분이 면접에서 심층 질문이 들어오면 굉장히 당황하고 결론적으로 헤맨다는 표현을 하잖아. 저희 그냥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붕괴된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의대생이 될 준비와 노력을 어떻게 하면 드러내느냐, 이거죠. 자, 그러면 우리 면접은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철길 그림을 넣어놨잖아요. 철길 그림은 철길이 이제 목침이 잘 깔려 있고, 동시에 나무와 철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완충을 해서 모래가 자갈이 깔려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모든 것들이 잘 정비된 상황에서,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시험을 어떤 것을 내고 거기에 어떤 포인트, 어떤 거를 거기다 딱 집어내야 되는지, 이게 되지 않으면, 이렇게 잡아요. 손뼉이 탁 마주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요거는 질문이고 요거는 나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맞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오는 거지. 그러면 자, 어떻게 해서 이걸 평가하는 건지, 보통 아까 가장 많이 보는 게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자소서가 있는 경우는 이제 지적 호기심이라고 그랬죠. 저는 어떠한 그 주제를 관심을 가졌고, 그 주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봤고, 이게 왜 이렇게 됐지? 그러면 이것의 근거는 뭐였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필요한 지식은 뭐지? 그런데 제가 그래서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도 해봤고, 토론도 해봤고, 동아리 창체를 통해서 해봤는데 그래도 답이 안 풀리더라. 그래서 저는 문헌 연구를 했다. 문헌 연구가 뭐냐면 논문을 찾아봤다, 아니면 어떤 자료를 찾아봤다, 이런 거죠. 또는 강연을 구해서 들어봤다, 이런 거예요. 이게 문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들의 과정들이 쭉 이렇게 체계적으로 표현이 돼 있어야 되고, 만약에 그게 잘 안 돼 있다라 한다면 면접 과정에서 그거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준비를 하셔서 풀어내지 않으면 그 친구는 좋은 답변이 이루어질 수 없고 결론을 뽑힐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솔직히 정확히 얘기하면 가능성이 부족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과학적 능력이라 한다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의대는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죠. 극히 일부는 이제 저걸 선택을 강요하지는 않지만 거의가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하게 하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문화생지 공통교양이 확실해야 되고, 학교별로 특히 이제 수능 최저가 있는 분야는 아시지만 문화생지 중에서 예를 들어서 화학 완투 이렇게 선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대부분이고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물리원, 생물투 한다든가 이렇게 크로스 시켜서 선택을 하도록 하고 있는 거는 아실 겁니다. 혹시 모른다면 이번 영상을 통해서 반드시 숙지하고 대학별 체크사항, 유의사항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로활동과 관련해서는 역시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또 세부 특기사항 이 부분을 앞에서 충분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소위 발전 가능성, 인성, 창의성 인재, 또 우리가 각종 그 전형에 보면 창의 인재, 미래탐구 인재, 네오르네상스 인재, 다빈치 인재,
뭐 탐구형 인재 말들이 다양하지만 결론적으로 내용은 같습니다. 그렇고 그러면 여기에서 다 보는 게 뭐냐면 사람과 사물을 보는 관점을 물어보고 있고요. 그러면 사람과 사물에 서는 관점에 있어서 단순하게 기존에 있는 관점들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걸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새로운 게 보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답변이 들어오고 그것이 만약에 자소서를 내는 전형이면 자소서 내게 표현이 돼야 되며 선생님들이 써주는 그 생기부의 세특사항이라든가 행동발달사항에 그것들이 표현되어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게 약하게 표현됐다고 한다면 반드시 면접 현장에서 그걸 보완하셔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전 사례에 대한 구체적 확인 질문이 들어옵니다. 역시 방금 말씀드렸지만 어떤 계기와 어떤 과정 또 어떠한 질문과 흐름 속에서 이걸 적응했는지 그게 답이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동료 간의 협력은 잘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도 또 질문을 하기 때문에 역시 자기가 지식도 공유하면서 다른 친구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 한다면 그거를 이끌어 줬다는 측면도 강조하는 것도 좋은 답변이 됐고 그런 친구들이 점수가 좋았고 합격의 영광을 대다수 안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융합적 사고 창의력 방금 앞에하고 연관성이 되는데 그 부분을 끌어나가는 방법은 일단 동기 과정 영향입니다. 앞에 설명한 걸 조금 더 구체화시킨 거죠. 추가적 탐구 필요성을 깨달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야 되고요. 만약에 자기소개서가 있다고 한다면 자소서에 이런 내용이 안 들어가 있다면 면접에서 반드시 보완을 하셔야 되고 면접만 하는 전형이라면 저는 교과서 과정에서 이 개념과 이 주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교과 과정만으로는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돼서 추가적인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생겨서 거기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었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나와야 되고요. 답변 과정에서.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방금 한 것들이 바로 과정이자 구체적 노력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서 포인트 힘을 줘야 돼요. 자, 답변할 때 쫙 이렇게 약간 평소보다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힘을 줘야 돼요. 그래서 실험과 연구의 한계는 어떤 부분이 한계가 있었다. 왜?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지식이 부족해서 설계는 하고 실험을 했지만 여기까지는 알아냈지만 추가적인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담당 선생님, 교과 선생님한테 질문했다. 아니면 선생님의 그 질문에 동시에 선생님이 이런 부분을 찾아보라겠다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제가 알아보고 싶어서 스스로 했다는 걸 좀 더 강조해 더 좋습니다. 관련돼서 찾아봤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체계화하고 이것의 근본적인 인과관계가 뭘까라고 알아보기 위해서 대학교 가서 특히 이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싶다 이런 의지를 표현하면 더욱더 예쁘게 보입니다. 면접관한테. 자, 역시 내용입니다. 가능하면 어떤 지속적인 노력을 했다. 이 부분을 드러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단순 나열보다는 어떤 봉사면 봉사, 탐구 과정에 있어서 그와 관련된 연관 주제를 지속적으로 했다. 예를 들어서 치매가 있다. 그러면 치매 부분에 대해서 인간의 심리 부분을 연구했고 동시에 뇌에 관한 구조, 뇌과학 같은 책도 읽고 동시에 어떤 거냐면 생활 환경 또는 어떤 그 건강 환경에 미친 어떤 영향 보세요. 지금 다양한 측면이 나오잖아요. 자, 이렇게 하면서 어떤 주제의 일관성이 같이 보여줘야 됩니다. 설령 그게 만약에 안 돼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자기가 생기부나 자소서가 그게 저렇게 표현이 안 되는 학생이 솔직히 많아요. 면접 현상에서 갑자기 딱 오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답을 주는 게 저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답은 설계를 해드립니다. 일단 급한 대로 그거를 보면 여러분이 생기부나 자소서나 이런 부분이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여러 부분 선생님들이 많은 거를 관찰하고 써주신 부분이 있고 또 여러분이 의대 정도 갈 친구들은 최소한 생활 패턴과 교과 이런 부분이 사실은 어느 정도 완성된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얼개를 짜고 구조를 잡으면은 충분히 합격합니다. 실제로 제가 주로 이제 대치동에서 있지만 갑자기 이제 이런 경험들이 없다가 이렇게 와요. 파이널 때. 그러면 이제
순간 답답하긴 하지만 역시 기본은 다 돼 있어요, 설득이. 그래서 아까 구체적인 자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자료들을 각각의 경험들을 얼개를 해주고 그걸 연습을 시키면 합격이 됩니다. 제가 학생들 이름을 다 말할 수가 없는 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굳이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합격이 됩니다. 그리고 대학 인재상에 부합하는 것들 전형에 맞게끔 거기에 맞춰서 역시 멘트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탐구형 인재라 한다면 탐구 노력 과정을 강조해야 될 것이며 융합형 인재라 한다면 인문사회적 교양이라든가 역사적 교양 뭐 예를 들면 동시에 과학도 과학을 생활 속에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도 많고 그러한 활동도 많이 했다. 이런 부분들을 잘 드러내면 됩니다. 방금 자소서와 관련해서 말씀드렸죠. 자소서 제출과 관련해서는 자소서 제출 전형에서는 이제 학생부를 보완하는 쪽으로 미제출 전형에서는 반드시 1분 정도 자기소개를 정리해서 발표하는 연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자 서류 기반 면접에 있어서 최고 중요한 시험 구조와 대응 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최고 중요하다는 말을 뭐 경우에 따라서 많이 할 수도 있겠지만 각 파트별로 중요하다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지원자 1인대 면접관 2, 3인 구조로 들어있죠. 그리고 학교별로 보통 뭐 5분 내에, 7분 내에, 10분 내에, 15분 내에, 20분 다양하게 써놨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이제 서류 기반 면접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우리가 굳이 표현하자면 메이저 의대라고도 하죠. 뭐 굳이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실 거니까요. 그런 경우는 이제 이 서류 기반 면접, 서류 확인 면접 시간이 비교적 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대기실에서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주기 때문에 대기실에서 평소에 어떤 활동과 어떤 경험들 그거를 또 우리가 지금 말씀을 많이 드린 포인트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생각하고 있어야지 긴장만 하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면접방 이동할 때 대기방들이 있어요. 학교별로 1분씩 또는 2분씩 또는 재심을 읽는 면접방도 있고 거기에 맞춰서 대기실에서 키워드 중심으로 어떻게 답변의 논리 구조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대기실에서 청각을 잘 정리한 다음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입실과 퇴실세 기본적인 인사 있죠. 자, 인사는 가능하면 자 이렇게 가능하면 보세요. 굳이 배에다 대고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하시고 들어갈 때도 인사를 하시고요. 안녕하십니까. 뭐 그냥 앉으세요. 이런 말하면 안 되는 거 알죠? 그 다음에 나올 때도 괜히 그냥 쭈삣쭈삣하게 나오지 말고 똑같이 입실할 때 똑같이 감사합니다 라고 또 하고 나오세요. 그리고 의자에 앉을 때도 가능하면 의자 앉기 전에 의자에 앉아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좀 과한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예절은 과해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돌발 상황 대응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어요.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으면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는데 자식 같기도 하는 이 지원자들을 시간 안 주겠다고 대놓고 하는 면접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생각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세요. 대신 생각을 2분 동안 하면 안 되겠지. 기본적으로 생각은 여러분이 재보세요. 한 20초 정도가 면접관도 인내의 한계입니다. 저도 면접 많이 해봤고 2, 30초가 넘으면 이 친구 이거 어떨까? 언제까지 시간을 줘야 되지? 언제 대답할 거야? 막 그래요. 그래서 한 2, 30초인데 가능하면 한 20초 전으로 생각을 빨리 정리하셔야 되고 생각을 정리하려면 방금 우리가 면접 지금 수업을 들으신 내용들 있잖아요. 어떤 포인트들을 답변해야 되는지 정리하시고 들어가시지 않으면 정리 자체가 안 돼. 생각 줘봐야 또 행설수설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것을 정리하고 들어야 된다. 그리고 특히 이제 추가 답변이 나온다든가 또 약간 지식형 질문을 물어보는 경우가 가끔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저는 이거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포기해버리지 말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미처 제가 생각하지 못한 점은 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저의 습관과 노력을 가지고서 앞으로 더욱 탐구하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최소한 이렇게 소위 뭡니까? 이 상황 대처를 하시고 나와야지 그냥 얼굴 빨개지고 멍하게 뭐 이렇게 이렇게 하고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 대처 능력도 하나의 점수 포인트가 된다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포인트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합격!